나처벌된 표. 나처벌됨? 내가 만든 표예요. 네. 나처벌됨? 자, 다음 주제. 해외 공무원의 뇌물 공여, 해외 공무원한테 대한 뇌물 공여, 현대건설 압수수색. 근데 외국인데 이걸 처벌을 하냐고. 네. 2024년 11월 6일 날에 서울중앙지검이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어떤 회사인가요?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 중 한 곳입니다. 1947년 5월 25일 날 창립돼서 법인화된 건 1950년도 1월 10일인데 1984년부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대기업입니다. 2022년 기준 자본금 5천억 원, 매출액 21조, 영업이익 5,749억 원에 빛나는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다. 이 현대건설은 정주영 회장님이 설립한 회사로 지금 이제 현대가라고 부르는 현대기업의 모태가 된 회사입니다. 65년도 태국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따내서 대한민국 건설사 중에서는 최초로 해외 건설 수주했고요. 그 이후에 1970년도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구를 따내서 건설했죠. 그리고 1976년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하는 공사 수주했는데 그때 이 공사 수주액이 9억 3천만 달러였는데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현대건설이 뭐 부도도 나고 IMF 때 어려워서 그리고 워크아웃도 되고 합병 이렇게 있었지만 2024년 현재 시공능력 평가 순위 2위에 빛나는 현대건설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님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건설. 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네. 바로 해외 공무원한테 뇌물 줬다는 혐의입니다. 현대건설은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발전소, 인도네시아에서 발전소 공사 수주 과정에서 해당 국가 고위공무원, 군수라고 해요. 고위공무원한테 뇌물을 전달할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찌레본이라는 이제 그 지역의 군수한테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찌레본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빨간색 표시한데. 네. 여기가 찌레본이에요. 네. 자카르타 있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옆에 반둥, 옆에 여기 빨간 요런 주가 여기가 찌레본입니다. 현대건설 임직원은 여기 인도네시아 찌레본 발전소 건설공사 수주하는 과정에서 군수한테 5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이제 건넸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 공사를 2015년도 11월에 수주했는데 그 이후에 이 찌레본 군수가 매관 매직 혐의 등으로 인도네시아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건 좋은데 이 찌레본 군수 판결문에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뇌물 이제 현대건설로부터 뇌물 5천만 원 받았다라는 사실이 판결문에 딱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처벌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국내에서 뇌물 준 것도 아닌데 외국 군수한테 준 건데 인도네시아 요 찌레본 군수한테 뇌물 준 건데 이게 처벌이 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 왜 처벌할까요? 인도네시아에서 한 건데 이제부터 이제 형법 얘기를 할 건데 좀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 처벌받는지를 알아보려면 이제 먼저 우리 형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나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는 형법의 적용 범위라고 하는데 이거 형법 배우시면 첫 번째, 두 번째, 한 세 번째 정도 챕터에서 두세 번째 정도 챕터에서 배우실 내용이에요. 장소적 범위인데요. 오늘 복잡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형법 2조부터 6조까지는 이렇게 형법이 언제 적용되는가를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2조부터 한번 볼까요? 2조는 국내범입니다. 국내범. 국내라고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영토 안에서 영역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그리고 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이에요. 내국인의 국외범. 그죠? 외국에 나간 우리나라 사람이 저지른 형법상의 범죄를 처벌한다.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서 했으니까 처벌하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2조하고 3조하고 합해보면 뭐예요? 내국인은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그냥 처벌받는다. 내국인은 그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뭐 대한민국 안에 있든 뭐 밖에서 저지르든 그냥 처벌 이겁니다. 그냥 처벌. 그러면 이제 4조는 뭐냐?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의 외국인이 범한 죄.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역이라고 해석되죠. 그래서 이 선박이나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으면 그냥 2조를 처리하면 돼요. 국내에서 일어났으니까. 여기 아까 국내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모두 처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선박이나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었으면 그냥 우리나라 영역에서 그냥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국내범으로 처벌돼요. 근데 이건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떠돌아다녀요. 국외로 가거나 국내로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는 어떻게 되나? 근데 대한민국 영역 외라는 게 존재해 있어요. 근데 왜 여기는 또 외국인만 있을까요? 내국인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국인은 국내든 국외든 그냥 처벌된다. 그러니까 여기 굳이 내국인 적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국인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처벌입니다. 그냥 처벌. 그래서 외국인만 있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동원 항공기가 국외에 있을 때, 우리나라 영역이 아닌 공해상이라든가 뭐 타국의 영역에 있을 때 외국인이 범죄를 범하면 그냥 처벌된다. 이겁니다. 5조는 이제 외국인의 국외범인데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정 범죄만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내란죄, 우리나라에 대한 내란죄라든가 외환죄라든가 우리나라 통화에 대한 통화죄, 유가증권죄 이런 것만 우리나라한테 실제로 해가 있는 것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6조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그쵸?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죄를 범하거나 나라에 대한 죄를 범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이제 죄를 범했을 때요. 근데 단서 있어요. 여기서는 6조에는 단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가 안 되면 예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라에서 처벌 안 하면 나도 처벌 안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국외에 있는 외국인이라서 우리나라가 좀 처벌하기 좀 꺼적지근한 걸. 하지만 요 정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겨?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죠? 이렇게 들었는데만 해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처벌된 표. 나 처벌됨? 내가 만든 표예요. 네. 나 처벌됨? 정리해보죠.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그죠? 한국 내에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응처벌, 네, 응처벌, 내국에,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에 있던 응처벌, 2조, 3조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응처벌, 외국인이 밖에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일정 범위만 처벌할게, 항공기에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은 2조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영역 아니잖아요. 그죠? 내국인은, 한국인은 우리나라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응처벌이죠. 그죠? 그래서 국민은 무조건 응처벌, 사조, 영역 한국 외지만 선박 항공이기 때문에 사조에 따라서 처벌. 네. 뭐 웬만하면 처벌된다. 그죠? 웬만하면 처벌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해외 나가서 막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귀국해서 처벌받잖아요. 이게 다 형법의 적용 범위 속에 그래요. 왜요? 이제 내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연예인 내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외에서 하면 응처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마침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이제 형법의 적용, 상소적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니까 때마침 터진 이슈가 있죠. 네. 김나정 씨. 네. 이미지를 제가 쓰지를 못하겠어요. 네.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미스 맥심 김나정 씨의 마약 투약 혐의입니다. 김나정 씨가 필리핀으로 여행 가서 마약을 투약하고 필리핀을 이제 출국하려고 할 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게시물, 정신나간 같은 게시물을 게시하고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백하면서 과대망상증으로 비행기에도 탑승하지 못하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후속 보도들을 이제 오늘 나온 보도들이나 이런 거 보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건 맞는데 불구속 입건까지 됐는데 김나정 씨 입장에서는 타인이 뭐 A 씨가 강제로 흡입하게 했다라는 입장은 나왔고 뭐 앞으로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하는 얘기는 무슨 관련이 있냐? 이분도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 따라서 내국인이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한 마약이지만 처벌된다. 네, 이렇게 되죠. 현대 가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내국인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 찌레본 군수한테 뇌물 주면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근데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고 특별법이 또 따로 있어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약칭 국제뇌물방지법이라는 게 98년도부터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거 알 필요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해외 사업, 뭐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한다든가, 인도네시아에 사업한다, 베트남 사업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법에 따르면 국제 상거래하고 관련돼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그러니까 실제로 뇌물 줄 때도 처벌하고, 뇌물 줄게 하고 약속할 때도 했고, 뇌물 좀 줄까? 이러면서 의사를 표시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처벌 조항이 3조인데 3조 3항이 뭐라 돼 있냐면 이래 돼 있어요. 1항 또는 2항 경우가 뇌물주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1항 보면 외국 공무원 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보면서 되게 이상했는데 허용은 알겠어요. 허용은 우리도 이제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청탁금지법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일정 한도에 만들어보시고 공무원들한테 이제 선물 줄 때 뭐 100만 원, 연간 100만 원 이하 못 준다, 이하만 줄 수 있고 초과해서 못 준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공무원들도 조심하시고. 그 지급이 허용되는 경우는 알겠어. 그럼 요구되는 경우는 뭐죠? 이게 뇌물방지법이잖아요. 뇌물을 법령에 따라서 요구하는 국가도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조항이 왜 생겼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법무부에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제 일단 이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서 입법된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OECD에서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런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 이 뇌물방지협약 주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조 외국 공무원 증례죄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인데 번역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뇌물의 공여가 외국 공무원 소속국의 판례법을 포함해서 성문법이나 규제에 의해서 허용되거나 요구된다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요 문구가, 번역 문구가 그대로 법률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것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 수는 있는데, 이제 뇌물의 공여가 허용되는 건 저는 분명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요구된다? 어느 나라가 뇌물을 요구한다고 법률에 써놨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이제 경험 일천하다 보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어쨌든 이제 국제뇌물방지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형법상 뇌물죄가 아닌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위반죄 되시겠다. 그래서 검찰이 뇌물을 지급한 정황을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볍게가 아니네. 무겁게 형법의 적용 범위, 그 장소적 적용 범위, 그리고 국제뇌물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는 인사이트라면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든 국외든 범죄 저지르면 그냥 처벌된다.